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오늘도 역시 북한의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장세열 결의원 통일연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북한이 지금 아주 파격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파죽 지세와 같은 자세로 남한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북한의 역사적으로 뭐 아주 주특기죠. 미인계. 예. 미인계가 북한의 주 전략의 이 핵심인데, 그래서일까요? 어제죠. 네. 판문점에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성월이라는 여성이 와서 지금 아주 이 대한민국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글쎄요, 제가 두건대는 정은이 애인이 아니고요. 예. 애비 정일이 애인이거든요. 김정일이 애인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가 몇 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83년이라고 예. 하는데, 예. 저희가 아는 거는 82년생이에요. 82년생. 네. 실제는 이게 왕제산을 거쳐서 보천보라는, 그러니까 김정일의 기쁨자라고 했잖아요.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왕제산에서 좀 괜찮은 애들, 뭐 이제 이런 애들 보천보에서 또 괜찮은 애들이 뭘 하는가 하면 장성급 연예의 어떤 이게 악단이 통과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 순발적으로 골라서 가는 게 말하자면 이제 기쁨조 공연의 한 형태죠. 항장랩 선생님도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기쁨조라고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보천보라든가 왕제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명 가수들을 일본 연예라든가 장성연예라든가 동창연예라든가 이런 데 불러다가 뭐 성추행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즐기다 나니까 이게 기쁨조라는 이게 단어가 나온 거래요. 그래서 현성월이는 왕제산, 그리고 이제 보천보트를 거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란봉 악단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제 북한의 고위층, 그러니까 뭐 그런 단기간에 있던 불의 전언에 따르면은 현성월은 철두철 및 정일이 여자다. 김정일의 여자다. 예, 그래서 이 정일이가 죽으면서도 이제 현성월에 대한 이제 유언사가 좀 잘 돌봐줘라 할 정도로 정문이한테 맡긴 여자다 이거죠 지금. 그게 맡긴 여자인데 김정은이가 더 좋아하진 않았을까요? 글쎄, 애비가 먹던 걸 먹었을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삼각관계라면서요? 네, 근데요, 저도 이게 좀 맨 처음에 예전에 애인설이 나오면서 상당히 추적전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게 정은이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지 자기 소인 이설주하고 같이 3자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은이도 내가 아무리 군절했기로서는 아버지가 맡긴 여자를 내가 감히 그러면 이거 파격적으로 이설주 김정은이 이게 현성월이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예,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정은이가 야 너 제발 그리지 말아라 이거 아니다 할 정도인데, 실제는 그래요. 이설주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김정은이 애초하고 같이 사진 찍을 만큼 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장된 것 같고, 좀 소설을 너무 깊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성월은 김정일의 여자다. 그렇죠. 그런데 김정일의 여자가 이렇게 이번에 남북회담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사실 우리 한국이 좀 잘못하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는 남남북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미인계를 쓰면 우린 미남계를 써야 돼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해석적인 미인계 당하지. 뭐 예전에도 아이 그 미인계가 왔을 때 정말 뭐 이 한국의 남자들은 거의 다 좀 정신이 좀 희미할 정도로 조금 이 열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예, 뭐 이 여자는 네? 그 이게 뭐 이걸 이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여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두리두리 아니 한국에서 하고, 이게 이런 여자 별로 이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얼굴이 크고 예. 뭐 얼굴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 여자. 예, 네. 이게 우리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김정일 이런 여자거든요. 어영이를 보면요, 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김정일 어영이고 여자도 얼굴이 크나? 그렇죠. 네. 좀 둥근 아, 사람.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닮았으니까 얼굴이 뚱뚱해지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많이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그런 여자를 좋아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게 남한 정부도 바보들은 아니니까 일단 체제 선정에 관해서는 우리 협상에서도 정확히 밝혔거든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불어도착을 하는 거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제 공통된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진짜 끝없이 믿고 저거 핵장난하고 뭐 미사일 자꾸 쏘고 정말 끝없이 믿다가도 북한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우리 진짜 북한인민들이 어떤 이제 그 재난 피해를 당했다 하면은 마음이 짠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분위기가 사회를 휩쓰는 게 바로 이게 민족이라는 이 정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 와서 뭐 진짜 뭐 장군님 노래라든가 사회주의 노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이제 협상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미인들이 와서 사람 사는 세상, 어떤 자기네의 그런 씩씩하고 정말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이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체제에 대한 그리고 북한 정부에 대한 이런 이제 그런 노염이랄까 이런 분노를 싸그러뜨리려는 그런 데 정적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김현성어리를 보낸 이유 중에 혹시 이름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김여정을 보낸다고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게 고위급이 온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남한에 상당히 배려를 해준다 북한 입장에서 이런 뉘앙스와 함께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한국의 이 현성어리가 그 김정은의 여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을 보낸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그 베이징 공연 때 취소하고 막 완전히 땡깡 부려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적 있죠, 국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여자에게는 상당히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파워가 대단하죠. 이제 일단은 저 나이에 그 대령 계급, 뭐 단장 직책과 함께 대령의 계급이라는 게 이게 군사 칭호가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에는 이제 뭐 기술직이 있고 저기는 이제 예능 쪽이니까 이제 기술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림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들이 대령들이 많았어요. 대자 상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권한은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접적인 부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대장은 진짜 100명 이상의 자기 부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 소대장보다도 진짜 자기가 통솔을 하는 대원들은 없다 할지라도 기술 직책에서 그만큼 칭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성어는 이게 뭐 단이라고 쳐봐야 이게 모란봉 악단이라고 쳐봐야 그게 중대장급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렇게 높은 계급을 달아줬다는 자체가 이게 신임도 있고 이게 직책상의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성어는 또 당중앙위원회 그 운영위원으로도 발탁이 됐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현성어리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실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이 선전선동부를 발판으로 해서 후계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선전선동부의 역할, 이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에 사무치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인 거예요. 노동당의 역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석월이 지금 현재 어떤 이제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든가 이런 내부에서 이런 선전선동과 관련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운영위원들도 각자 자기가 부담하는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 업무량에서 선전선동 쪽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정말 그 위상이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거기다가 김정일의 여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그 함부로 다칠 수 없는. 그런데 장성택도 죽인 거 보면 현석일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현석일한테 혁명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런 이제 서론이 있었죠. 그때 뭐 운하수 학단이 이제 뭐 매몰되면서 그때 여파로 해서 현석월이 어떤 뭐 나치 사진이 떠돌고 막 그때 상당히 그 평양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진이 이게 누드 사진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모든 사건을 잠재우고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혁명화설, 사형설 뭐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제거를 해서 중국으로 받는 압박이라든가 이제 이 간부들이나 이게 국내 이제 국민들의 어떤 눈초리는 충분히 자기가 감안을 할 수 있는데 현석월이는 그때 그 사건이 연루가 되는데 왜 살려졌나 하고 그때 떠들었어. 근데 그 사건에 실질적으로 연루가 됐는지 사실 여부도 확인은 안 되는데 그만큼 이런 장성택에 비해서는 아직 활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진짜 또 김정일도 좋아했지만 김정은도 삼각으로 좋아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간부들이 말입니다. 장성택은 아마 김경일을 직접 겨냥을 했으면은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현석월이가 한때 숙청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장성택을 가혹하게 채용한 걸 보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김정일의 여자였다고 하더라도 현석월이에 대한 어떤 약간의 뭐 미련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충분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서 얘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현석월도 가정을 가지고 또 살아보니까 달러도 부리고 돈벌이는 잘 안 되고 이제 해서 실제 그런 데 가담을 해서 돈벌이 한 거는 나치 사진을 찍었다. 네, 누드 이쪽으로 이제 갔는데 일단 자막 처리가 잘 안 되다 나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이제 돈벌이 우도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자 보세요. 장성택은 정권을 뒤집자는 하니까 그런 자기한테는 숙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현석월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특히나 또 아버지가 남겨준 여자인데 그렇게 이 부탁을 한 그런 여잔데 이 여자까지 사람이 정서적으로 지면요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연예인들이 조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택은 일단 자기하고 같은 레벨, 그러니까 이 권력 순위에서 보면은 장성택에 붙는 측근들이 많았고 또 자기 아버지 측근들도 장성택을 위주로 해서 정책 관리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꼭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현석월이 달라요. 이게 현석월을 쳐서 그거를 매장시켜서 정말 자기가 인간성에서 배제당하는 거는 더 이제 더 할 수 있어요. 더 파격적으로. 측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죠. 김정일의 여자였는데 그렇죠. 김정은이가 치게 되면 김정은의 그 인간성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 데미지가 온다. 그렇죠. 그래서 네. 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정권 생각하시군요. 구태타나 뭐나 이런 데 연루된 게 아니고 예, 뭐 네, 누구 그렇죠. 사진.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래서 대외 활동 그 남한에 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한때 누드 사진에 관련돼 있었고 또 김정일의 그 비하인드 여자였고 그렇죠. 숨겨진 여자 그리고 한때는 또 김정은의 그 애인이라고 소문이 돌았던 이 여성을 그래도 용감하게 보는 걸 보면 현송월에 대한 김정은의 믿음이 상당히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예. 참 이제 남한에 와서 행보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무슨 현성월은 중국에서 그 잊었던 그 일로 해서 확고한 믿음을 샀어요. 네. 쟤는 진짜 흔들리지는 않는다. 네네. 검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자기 체제 제도에 대한 수령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험담 이런 거를 용납을 안 하잖아요. 얘가 거기에서 얘는 중국 공연을 철수를 함으로 해서 중국과 뭐 북한과의 관계는 뭐 다소 뭐 그렇게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정은이한테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여성을 지금 남한 정부가 아무런 고려 없이 덥석 받아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덕배가 될지 축배가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유경 호텔과 중국에 이제 나와 있는 유경 호텔과 칠보산 호텔이 그 북한 사이버 테러 요원들의 그 아지트였는데 이게 유경 호텔과 칠보산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이 요원들이 몸을 숨길 데가 없어서 대거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 또 개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저도 지금 너무 이게 파격적인 이게 엄청난 소식이 돼서 이제 복수로 좀 이 정보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차인데 일단 대거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길 쪽 뭐 유경 호텔이라든가 이자 칠보산 호텔 심양 쪽 진짜 많이 나갔어요. 북한 쪽으로 많이 나갔고 이 친구들이 나갈 때 좀 도와달라. 야 여기 와서 이제 1푼도 못 벌었는데 철수령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게 완전 개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이게 돈벌이를 위해서 이게 해외 파견에 둘작을 해서 있는 돈 깡꾸리 쓸어내고 그렇죠. 돈 다 꾸고 이제 쓸어내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철수해라. 중국 이게 대방들도 당신네 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다 철수령 받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말 개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가면 정말 피눈물 흘리며 들어갔어. 이걸 어떻게 딴 자리인데 이게 와서 한 푼도 돈도 만주도 못 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경 호텔도 많이 허실을 뺐죠. 그 뭐 칠보산 호텔도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경 호텔에서 이제 일부 회사들이 철수를 하면서요. 중국의 어떤 게 통신사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릅니다. 일단 들어오면 유경 호텔 쪽에서 뭐 인터넷 가입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월 정액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 그만인데 가장 이 사람들이 이게 무역차 이제 업무상 이게 무슨 인터넷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 회사들은 아닌데 인터넷선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공유기도 많이 썼고요. 그게 지금 얘네들도 이제 4G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무선 이게 와이파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대요. 이게 참 이게 추적을 해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이버 테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심양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그리고 간혹 뭐 상해 쪽에 나오는데 이번에 그 유경 호텔을 철수를 하면서 뒷거름질을 한 통신사, 중국 쪽의 통신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했고 뭐 댓글 그렇죠. 작성한 거죠. 그런 거죠.
참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또 새로 그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또 댓글 작전이 그 시작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지금 알고 싶은 거 저도요 궁금한 게 예. 철수했던 인원이 나오면은 중국 쪽에서 무역을 하자는 솥을 보냈던가. 그러면 아니, 이게 뭐가 뭐 있을 미국의 거야. 대북 제재가 지금 그래, 대북 무너질 제재를 수도 또 지금 중국이 아주 겸허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뭐 그- 결란을 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평창 가라 이제 우리가 평창을 다리로 해서 미국하고 이제 북미 관계 다 풀 테니까 중국애들도 너희들도 그랬겠네. 열어라 이렇게 돼서 열어줄 수 아니 대방이 안 쳤는데 어떻게 외화벌이 그러네요. 무역 기관들이 그렇죠, 다 나갈 그렇죠.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게 지금 확인을 예. 부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야 너희가 뭐 때문에 나오냐니까 아니 무역차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2월 중에 나온다 하면은 2월에 풀렸다는 소리. 2월 그때부터는 다시 무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예. 어떤 상대국의 이런 아마도 있지 그 않았을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 지금 그 조선중앙 방송에서 네. 이제 남조선 여론이 뭐 이렇게 나쁘게 되고 있다는데 잘못하면 잔치상이 제사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했어요. 네. 그 여론이 나쁜 거에 한국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여론을 들먹거리는 걸 보면 이 사이버 요원들이 나와서 혹시 이 평창에 대한 여론 조작을 그렇죠. 할 가능성이 있군요. 이게 우리나라 근데 국정원이 지금 이게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CIA에 보고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큰일이네요. 대공수사권 자체가 뭐 지금 뭐 무너진 상황이 아니 그 잘나게 하는 것도 지금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나라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분간이 좀 안 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성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켜줄 지금 이 정권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전혀 지켜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최고의 의무인데 지금 국가는 이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나체 상태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폭탄 지금 이게 뭐 육탄 공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장세열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또 실시간 북한 정보를 따끈따끈하게 전달해 주시는데 좀 그 후원 뭡니까 격려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여 통일연대 지금 뭐 금강 펜션이요? 예. 네, 금강마을 펜션인가요? 이게 이제 음력설에 뭐 많은 사람들 갔습니까? 아직은 좀 이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국가에 살면서 소비자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최저임금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애국적인 소비자들이 우리 장세열 대표님의 금강마을 펜션도 좀 이용해 주시고 우리 통일력까지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